안녕하세요. 7번째 강의, 원에 관한 강의입니다. 원은 중학교 때도 중요하지만 6학년 때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6학년 때 개념을 조금 더 먼저 배워보고 중학교 개념을 이제 제가 좀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파란색 박스 원래 저희가 다 필기를 하잖아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원의 둘레라고 배웠던 거를 원주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주세요. 이 그림 그려주시고요. 원, 둘레, 원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라고 합니다. 이거 써주시고요.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주의 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를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써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름이,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그랬대요. 지름이 이렇게 3cm고 원의 둘레 길이를 했더니 원주 나누기 지름은 항상 같은 숫자가 나왔다고 해요. 그 숫자가 뭐냐면 3.14, 15, 92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름이 4cm여도 5cm여도 6cm여도 요 숫자는 계속 변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와 지름 사이에는 이러한 일정한 비율이 있구나. 그래서 이를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주율을 소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끝없이 써야 한대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원주를 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주율을 3.1로 해서 말해주세요. 또는 원주율을 이렇게 3.14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를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면 원주, 즉 원의 둘레가 21.7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거 공식 알고 있죠?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게 바로 얼마라고요? 21.7인데 이때 원주율은 3.1로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3.1 곱하기 2에서 21.7에서 나누면 반지름이 나오죠. 이 반지름이 반드시 나오는 이유는 원주와 반지름 사이에는 지름 사이에는 반지름 곱하기 2가 지름이니까 지름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주는 요 그림도 그려주시는데요. 일정한 비율에 따라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 1은 2 더하기 3이 되고요. 4 더하기 5 더하기 6도 됩니다. 그래서 원주의 합도 같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주가 전체가 얼마 나왔죠? 3.14가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여기에 4분의 1, 원의 요 4분의 1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뭐가 될까요?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 되겠죠. 이거는 간단히 말을 해서 전체를 360도로 봤을 때 요 크기는 전체의 4분의 1이 되죠. 즉 90도가 되잖아요. 즉 4분의 1이 돼요. 그렇게 해서 색칠한 길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중학교 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원의 둘레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원의 넓이 부분을 할 건데 원의 넓이는 요걸로 간단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 가를 보시면은 지금 조금만 쪼갰죠. 나를 보시면 이제 많이 쪼갰죠. 달을 보시면 더 촘촘하게 쪼갰어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 원을 굉장히 촘촘하게 막 다 쪼개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직사각형이 된대요. 이 직사각형이 되는데 얘네의 넓이가 바로 이 원의 넓이가 될 테니까 보면은 이 부분은 뭐죠? 바로 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이죠? 즉 반지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의 2분의 1일까요? 지금 모아놓은 얘네들이 뭐죠? 바로 얘네들이죠?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고 해요? 원주의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여기서 3.1로 원주율을 계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방법 요거는 해오지 마세요. 왜냐면 좀 이따 뒤에 여러분들이 필기할 게 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거 옮긴 다음에 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원주율은 문제들마다 이렇게 3이냐, 3.1이냐, 3.14냐 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끝까지 읽으시고 원주율에 맞춰서 계산을 하셔야 답이 나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3.14로 할래요.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원주율에 맞춰서 계산을 꼭 해오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까지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용어를 좀 해볼게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용어가 중요한데 요 A와 B까지의 점 요거를 호라고 하고요. 요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CD의 요 직선을 현 CD라고 하고요. 그러면 요걸 볼게요. 요 오타가 좀 났네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 그것을 바로 요렇게 그릴 수 있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라고? 그렇다면 뭐라고 해요? 지름. 그리고 지름은 가장 긴 현입니다. 가장 긴 현, 지름, 그 다음에 중심 지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심을 지나는데요 라고 문제에 나오면 지름을 말하는구나.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호를 중심각과 한번 이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중심각 이어보면 중심각이 나와요. 이거를 부채같이 생겼네요 해서 부채꼴이라고 하고요. 밑에는 활처럼 생겼네요 해서 활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을 할선이라고 해요. 이 용어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호, 현, 부채꼴, 활꼴, 할선. 왜 그러냐면요. 1, 2, 3, 4, 5번 중에 부채꼴은 이렇다, 할선은 이렇다 하는 정의 문제가 나와요. 수학은 정의라고 전에 배웠을 거예요.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오늘 호, 현, 부채꼴, 활꼴 했습니다. 그럼 부채꼴의 성질을 좀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부채꼴은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중심각이 같다면 이 부채꼴 길이가 같아요. 그렇다면 현은 어떨까요? 중심각이 같다면 얘도 현의 길이는 같아요. 하지만 얘네 둘이 다른 게 있는데 중심각 크기에 따라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해요. 무슨 얘기냐면 중심각이 2배예요. 그러면 호의 길이도 2배.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도 2배예요. 근데 현의 길이는 어떻냐? 이 중심각이 2배가 된다고 해서 현의 길이는 2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 지금 부채꼴이 2배가 됐잖아요. 중심각이. 그 현의 길이가. 근데 요 현은 뭐죠? 요거죠. 이게 2배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정비례하지 않는다가 중요합니다. 파란색 다 필기 해오시고요. 원주율은 배웠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둘레의 길이의 넓이를 우리 중학교가 됐으니까 기호로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요 원주를 L이라고 할 때 L은 뭐예요? 원래 원주는 지름 곱하기니까 반지름 곱하기 2라고 할게요. 반지름 곱하기 2 하고 원주율이었죠. 그게 바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원주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그래서 2r 파이, 2파이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어때요? 넓이는 원래 어땠죠? 반지름 곱하기 3.14 또는 원주율이었죠? 이 원주율을 이제 파이라고 하니까 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가 초등학교 때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우리 파이를 3.14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파이를 파이라고 해서 이 자체를 곱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2예요. 그럼 그 넓이는 2 곱하기 원래 2 곱하기 3.14나 원주율을 이렇게 했다면 지금 중학교 때에는 더 쉽게 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라 그래서 4파이라고 해요. 근데 4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가 무한소수기 때문에 곱할 수 없어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파이 더하기 2 이런 거는 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무한소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답이 되는 겁니다. 파이 말고 3.14로 곱해라 했으면은 숫자니까 숫자 더하기 숫자가 되지만 얘는 기호가 돼서 이 자체가 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할게요. 자, 당연한 얘긴데 우리 요게 뭐였죠? 요게 길이였어요. 원래 길이.
원래 길이였는데 이 길이에다가 아까 제가 360도 중에 얘가 차지하는 거, 아까 90도를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었는데 360도 중에 얘가 차지하는 거를 곱하면 호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넓이는 어때요? 넓이도 똑같아요. 만약에 얘가 120도라고 해볼게요. x가 120도면 이 전체가 120, 120, 120이잖아요. 그럼 3등분 한 거잖아요. 즉 360도 중에 120도는 얘가 차지하는 넓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체 넓이가 됩니다. 얘는 3분의 1이 되고요. 분수로 쉽게 빨리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쉬운데 만약에 막 75도 이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360분의 x 요거를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자, 요 호의 길이가 넓이를 s라고 하면 요 공식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면 중심각을 몰라도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넓이를 모른다는 얘기가 중심각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를 알면요. 중심각을 당연히 그냥 알 수 있어요. 근데 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 구하고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굳이 요 중심각을 구한 다음에 또 이렇게 s를 구할 필요가 없이 공식을 외워두시면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이 공식도 외워주세요. 2분의 1 LR. 그래서 제가 중심각과 정비라는 걸 좀 정리했는데요. 자, 크게 정비라는 건 뭐죠?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하지만요. 현의 길이, 활꼴 넓이, 삼각형 넓이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선생님 삼각형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걸 삼각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부채꼴이 있을 때 요 넓이 아까 정비하지 않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색칠한 부분 구하는 팁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요거 보통 제일 쉽게 하는 게 요 1번이랑 3번은 굉장히 누구나 다 쉽게 하세요. 근데 이제 2번, 4번이 좀 까다롭게 보실 수 있거든요. 우선 1번. 1번은 딱 보여요. 전체 넓이에 색칠하지 않는 걸 빼는 거. 근데 두 번째, 요거를 그냥 요것만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합차로 전체를 구하고 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봤어 어떡하지 했을 때 전체에서 요거 구할 수 있지. 전체 구한 다음에 요 반원을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끼워 맞추는 거 생각보다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끼워 맞출 부분들을 자른 후에 끼워 맞춰보자 해서 삼각형을 만드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부분의 넓이가 같으면 즉 1 더하기 요게 같은 거구나 라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사각형의 넓이 요 넓이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반원의 넓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도형을 볼 때 뭘 좀 팁으로 보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게 뭐지? 구할 수 있는 도형. 구할 수 있는 도형 뭐가 있어요? 부채꼴 있어요. 사실 원은 안 나오니까 거의 부채꼴 있고요. 부채꼴의 반원, 부채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사각형. 얘네들을 좀 위주로 봐주시면 문제가 좀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번이랑 4번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2번은 뭐지 이게 무슨 도형이지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체에서 구할 수 있는 거를 빼줘라. 보통 반원이나 삼각형, 부채꼴이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도저히 구할 수 없다 싶으면은 넓이가 같은 걸로 해줘라 라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은 지금 현의 길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점의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이 각도가 같은 걸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인 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자, 요 사각형 요거 한쪽만 한 다음에 곱하기 4 하시는 거. 그 다음에 15번 아까 잠깐 본 거죠? 전체를 구한 후에 요거랑 부채꼴이랑 전체 구한 후에 얘는 끼워 맞추기 한 후에 얘는 얘랑 얘를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요 사각형과 요 부채꼴이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 잘 하실 수 있으시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요 동그라미를 여기에 놓고요.
동그라미 여기서 해서 지나간 자리를 좀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요. 뭐가 나올 거냐면 이렇게 각도가 몇 각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해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데 보시고 여기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나왔던 문제니까 이 부분의 문제는 어디를 쪼갤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부채꼴이죠. 부채꼴 알고 그 다음에 또 뭐 알죠? 삼각형 이 반도 알고 이게 바로 팁입니다. 25번도 저희가 초등학교 때 했던 문제라 가지고요. 뺐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고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문제 풀어보시고 꼭 와주세요.